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심혈관 건강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건강의 척도, 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그거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잘 먹는 거예요. 나이가 드셔도 잘 드시면 굉장히 건강을 오래 지키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잘 배설하는 거죠. 잘 먹었으니까 잘 배설. 그 통로가 잘 원활해야 되고, 그리고 잘 먹고 잘 배설하는 거를 하는 이유가 피가 건강해야 되기 때문이니까 건강한 혈액을 온몸에 돌리는 심혈관. 그래서 1번, 2번, 3번. 요 세 가지가 원활하게 돌아가줘야 건강하다고 할 수 있어요. 뭐 그 외에 뭐 잔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이 통로를 이 노란 선을 잘 타고 어디든지 막히면 안 되고 그렇고 이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피를 돌리기 위해서다. 그 순환이 필요하다. 그런 거고 일단 첫 번째부터 보면 육체의 건강은 피 안에 있다라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만큼 피가 굉장히 이 내 건강에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혈액을 돌리는 거는 내 몸에 자동차로 치면 엔진, 벤츠가 비싼 건 엔진이 좋기 때문이죠. 그 힘이 좋고 조용하게 잘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심장도 역시 잘 되는 사람은 벤츠 심장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맨날 조금 뭐 차갑고 춥고 뭐 맨날 기운 딸리고 그런 거는 이 심장이 굉장히 약하고 그런 거죠. 근데 심장을 대충 좀 보면은 일단 얘 하는 일이 산소하고 영양소를 온몸에 보내요. 그리고 보내자마자 그냥 빈 차로 안 와요. 올 때, 그 세포들이 만들어낸 배설물. 그래서 이산화탄소, 요산 등을 가지고 끌고 올라오죠. 끌고 올라와서 처리하는데 뭐 간으로 보내고 뭐 장으로 보내고 이렇게 폐로 보내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엔진 이걸 돌리는 펌프 역할을 하는 건데 자동차로 치면 여기 엔진이 심장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1분에 70회 정도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1분에 약 5리터가 보내져요.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게 하루가 아니라 1분이에요. 그리고 갔다 오는데 내 혈액은 길이가 지구 두 바퀴 반인데 갔다 오는데 20초에서 1분밖에 안 걸려요.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어 근데 심장은 뛰지만 온 몸에 그 혈관이 다 수축이완을 하면서 같이 돌려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무게는 300g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압이 세면 심장이 힘들어져요. 그게 고혈압이죠. 요즘 젊은 분들도 고혈압 약이 많이 먹고 있는데 이 고혈압 약은 그냥 나 이제 수치 높아 먹으래.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드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정말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건데 소리 없는 죽음의 악마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수치가 있잖아요. 요게 정상이에요. 120에 80. 요 120이 수축기. 수축이 될 때 압이 세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폈을 때, 심장을 이렇게 폈을 때 이완기, 그게 낮은 거죠. 120에 80. 요게 아니면 조금 올라가면 이제 약 먹어라 뭐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가족력이 있을 수 있고 흡연을 하면 당연히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고지혈, 당뇨, 나이가 드시고 남성이나 폐경 이후에는 여자들이 더 많아져요. 그리고 식사를 이렇게 좀 나트륨이나 지방이나 알코올이나 칼륨, 마그네슘, 칼슘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 생기고 그리고 약물을 굉장히 많이 드실 때 뭐 장기가 좀 힘들죠. 이런 요인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 중에 내가 몇 개 있다 하면 약을 아직 안 드시고 있거나 그렇다면은 이거를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고혈압 말고 나 고혈압, 고지혈, 당뇨 그게 세 개가 그냥 아주 같이 다니잖아요. 고지혈, 높을 지질, 혈, 피 속에 지방 성분이 피 속에 이렇게 많다는 건데 증상은 가슴이 아프거나 호흡이 곤란이 있거나 복부 통증이 있거나
황색 판종이라는 이런 질병이 있어요. 이런 거는 뭐 지금 패스하고 심혈관 질환도 있고 뭐 이런 수치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근데 굳이 알지 않아도 뭐 이렇게 좀 약간 답답하고 그런 거 있는데 우리는 검사를 많이 하니까 고지혈입니다. 고혈압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약 드세요.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동맥경화예요. 동맥, 오늘은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뭐 다 어려운 말이야. 그러는데 이거를 반복을 해요. 그러면은 좀 나중에는 잘 들리실 텐데 동맥 있고 정맥이 있는데 나가는 피가 동맥이거든요. 거기에 경, 딱딱할 경자예요. 딱딱할 경. 이게 뭐가 끼어서 딱딱해졌다. 여기 혈관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내벽에 이런 콜레스테롤 찌꺼기 이런 것들이 붙어 있다. 뭐 그 정도로 이게 플라크 하면은 우리가 스케일링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혈관에도 이렇게 뭔가 찌꺼기가 끼일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여기 껴 있으면 되는데 이게 떨어져서 좁은 혈관으로 가면 문제가 돼요. 그게 심장이나 뇌로. 그래서 이게 끼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방법들은 또 있겠죠. 그리고 관상동맥이라는 게 있는데 이 관상동맥은 이거예요. 이게 임금님 이거를 임금님 관상 이걸 거꾸로 한 그림 이 모양이라서 관상동맥이에요. 심장의 굵은 혈관. 그래서 이게 막혔으면 이렇게 풍선 같은 걸 넣어서 얘 그물을 딱 빼고 이 풍선이 빠져요. 이게 스텐트 시술이에요. 이거를 몇 개씩 박은 사람들이 있어요. 막혀서. 이걸 박는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혈액이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이 콜레스테롤 같은 거는 이것도 수치가 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를 무조건 떨어뜨리는 거는 약을 먹으면 떨어뜨리잖아요. 그거는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콜레스테롤이 괜히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세포막 껍질이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졌어요. 약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포막이 얇아지겠죠? 성호르몬도 줄겠죠? 부신, 이거는 호르몬이 나오는 건데 어쨌든 여기도 줄겠죠? 그리고 비타민 D 합성도 안 되겠죠? 담즙도 안 만들어지겠죠? 약을 먹으면 얘네들이 잘 원활하게 안 돌아간다. 그 정도로만 알면 될 것 같고, 혈관은 동맥과 정맥이 있어요. 나가는 혈관, 들어오는 혈관. 둘 중에 더 두꺼운 거는 동맥이에요. 왜냐하면 나갈 때 굉장히 20초 만에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나갔다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되게 세요. 그래서 찢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나가는 혈관은 굉장히 두꺼워요. 탄력도 있어야 되고, 근데 들어오는 거는 좀 얇아요. 왜냐하면 올라올 때는 그렇게 세게 안 올라오니까. 근데 하나가 있죠. 판막. 대문이 있어요. 대문. 우리가 서 있으면 피는 밑으로 쏠리잖아요. 근데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올라오는 게 다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판막이 없다면, 이 대문이 없다면 발 쪽에만 피가 다 몰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신의 섭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올라오는 피는 다시 안 내려가게 문을 딱 닫아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빨간 게 나가는 피, 이게 파란 게 들어오는 피. 이렇게 교환을 알아서 내가 뭐 이게 시도를 하지 않아도 지금 내가 피가 나가고 있네, 들어가고 있네 전혀 모르잖아요. 알아서 내 몸이 뭐 이렇게 끼어있지 않으면 알아서 다 한다는 거고. 근데 피를 빼면 색깔이 달라요. 왜냐? 나가는 피는 깨끗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영양분과 산소가 있기 때문에. 근데 들어오는 피는, 정맥은, 올라오는 피는, 찌꺼기하고 이산화탄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탁해요. 이게 차이점이 있다는 거고. 근데 하지 정맥은 뭐예요? 나가는 피예요? 들어오는 피예요? 올라오는 피잖아요. 정맥이니까. 그래도 올라올 때 판막에 이렇게 끼어요. 이게 찌꺼기들이. 이런 사람들은 근육이 약하거나 계속 서 있는 사람들이거나 순환이 안 되는 사람들이거나 그래요. 그래서 시술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은 근육하고 혈액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피 성분은 이렇게 적혈구가 있고 백혈구가 있고 혈소판이 있는데 적혈구가 제일 많고 왜냐면 영양소 운반해야 되니까 백혈구는 우리 몸의 군대 이렇게 하얗다고 그래서 백혈구예요. 얘는 이 크기가 6분의 1밖에 600분의 1밖에 안 되고 혈소판은 더 조금이고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증상은 일단 피곤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리고 식은땀이 있고 속이 차다는 거고 종아리 통증이 있으면 정맥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혈관에 석회화가 생기는 거는
칼슘이 많아서예요? 조금이라서예요? 딱 생각해보면 칼슘이 많아서 돌아다니다 끼었구나. 절대 아니고 반대예요. 칼슘이 여기 혈액에 1%가 있는데 이 1%를 맞추기 위해서 뼈에서 빼온 칼슘들이 이렇게 껴요. 여기저기에. 그래서 내가 먹어줘야만 이 여기 뼈속에 있는 애를 안 건드린다. 그렇다는 거예요. 꼭 먹어줘야지 뼈에 있는 칼슘을 긁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끼는 일이 없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 입으로 먹는 칼슘은 식이칼슘이고 뼈에서 빼는 게 유리칼슘이라 딱 생각해 보면 유리칼슘은 뾰족뾰족할 거 아니에요. 그 칼슘이 부족하면 혈관이 위험해요. 그래서 요거 세 개가 꼭 같이 들어가줘야 된다. 그래서 약물요법을 계속 쓰시잖아요. 약물요법을 계속 쓰시면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질을 떨어뜨리는 거죠. 근데 1차적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실험을 했어요. 14년도에 일본에서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아스피린을. 그래서 근데 부작용은 또 이렇게 많아요. 증상이 뭐 팔다리 무력감, 뭐 이렇게 저리고 여러 가지 만성 피로, 그리고 아스피린을 계속 먹으면 피가 묽기 때문에 지혈이 안 된다는 거. 위장관이 손상이 된다는 거.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엉망으로 먹고 식생활이 엉망이니까 좋은 거를 먹어서 나쁜 걸 밀어낸다. 그리고 나쁜 거를 덜 먹는다. 이게 제일 더 중요한 거고요. 영양소는 첫 번째가 호모시스테인이 피떡이거든요. 얘를 없애는 게 이 비타민 B군이에요. 그리고 혈관이 탄탄해야 되니까 이 에노질서라는 게 있는데 요 밑에 읽어보시면 돼요. 혈관 확장하는 데 필요한 애거든요. 항산화 운동, L아르기닌. 얘는 단백질 여기 써 있죠. 그래서 영양소는 코큐텐, 비타민 C, 칼슘, 마그네슘 등이 혈관 근육을 노화를 막아준다. 그리고 염증은 오메가3, 감마리놀산, 비타민 A, 그리고 모세혈관, 가는 혈관이에요. 얘는 비타민 C, 비타민 E, 알리신, 안토시아닌 이런 애들이 도움이 된다는 거. 그래서 제품으로는 이렇게 쭉 앞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심장은 박동 생각하시면 돼요.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칼슘이 수축, 마그네슘이 이완. 같이. 그리고 셀레늄이 꼭 심장에 필요하고 코큐텐이 확장을 시키죠. 혈관을 필요하고. 그리고 운동을 하면 저절로 이게 마사지 효과잖아요. 심장 마사지는 허벅지 마사지하고 똑같아요. 허벅지 운동은 심장 마사지다. 그리고 스트레칭 같은 거로 이렇게 좀 피가 골고루 가게끔 해주고, 근력 운동에서 근육을 키워주고, 그래서 잘 통하면, 끝까지 건강할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